팩트를 해볼 건데 이번에는 타이밍 함수인 setInterval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 왜 써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프로젝트 와서 컴포넌트에 새로 만들기, 자바스크립트 파일, JSX, 레슨 08, 이번에는 클락 만들어 볼 거예요. 유즈 이펙트로. 유즈 이펙트 클락. 유즈 이펙트 클락. 자, 그래서 펑션의 레슨 08 유즈 이펙트 클락. 자, export 디폴트. 자, return fragment h2. 자, use effect와 타이밍 함수. 자, 이 타이밍 함수를 쓴다는 건 이제 비동기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동기 코드. 자,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는 1초마다 화면을 항상 새로 고쳐야 되는 클락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1초마다 새로 고치는 클락. 자, 그럼 이제 주소가 필요하니까 app.jsx 가서 app.jsx. 자, 여기 유즈 이펙트 컨트롤 D. 자, 레슨 08. 유즈 이펙트 클락. 자, 주소도 유즈 이펙트 클락. 자, 주소도. 그 다음에 여기 li도, 자, 요 li도, 죄송해요. 자, 이거 클락하고, li도 하나 복사해서, 컨트롤 D. 레슨 08, 유즈 이펙트 클락입니다. 저 시계. 자, 주소도 똑같이, 자, 유즈 이펙트 클락 복사해서, 자, 붙여놓고, 자, 그럼 유즈 이펙트 시계 주소가 떴죠? 자, 눌러보면 유즈 이펙트와 타이밍 함수, 비동기 코드.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다시 유즈 이펙트 클락에 와서 컨트롤 탭, 유즈 이펙트 클락. 자, 시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시계. 자, H2, HR, H3. 디지털 시계를 할 거예요. 1초마다 실행되는 디지털 시계. 자, 그래서 출력 덱봇 하나 만들고, 빅태그. 자, 여기다가 이제 시간을 1초마다 출력할 거예요. 시간을. 자, 1초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클락을 만들고. 자, 1초마다 화면을 렌더링 해야 되니까 변수해야 돼요. 변수해야 돼요. 유즈 스테이트 해야 돼요. 1초마다 화면을 리렌더링 해야 되니까 유즈 스테이트 해야 되겠죠. 컨스트에 자, now, set now. 자, 시간이니까 현재 시간을 이렇게 출력할게요. 자, new date.
자, 여기다가 now를 이렇게 출력할 건데, 자, 문자열이 아니면 출력을 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될 거예요. 볼까요? 자, now. 자, 이렇게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문자열로 출력하겠다. to string.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시간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근데 이제 별로 안 이쁘니까 to local state, local date to string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데이트만 출력이 되죠. 그렇죠? 데이트만. 자, 그래서 local to 데이트 말고 local string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죠? to local string. 그럼 이제 오후 초까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1초마다 실행되는 디지털 시계를 만들고 싶어요. 자, 1초마다 실행되는 디지털 시계. 자,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고, 자, 함수. 자, const의 클락은, 자, 클락은, 자, 화살표 함수. 자, 1초마다 실행하는 거는 인터벌이에요. 인터벌, set 인터벌이겠죠? set 인터벌. 자, set 인터벌에 약속이 있는데, 자, 꼭 첫 번째로 콜백 함수를 쓰고, 자, 언제마다 실행할 거냐? 자, 이 콜백 함수를 언제마다 실행할 거냐? 자, 이렇게 쓰는 거였죠? 자, 그래서 나는 1초마다 실행할 거다. 자, 이게 규칙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자, 렌더링을 1초마다 하고 싶으니까 setNow를 1초마다 호출하면 되죠. setNow를 1초마다 호출할 건데 1초 지날 때마다 데이트를 만들어서 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초마다 얘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실행해야 되겠죠? 자, 실행, 클락. 자, 실행하면 1초마다. 근데 렌더링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섭게도. 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자, 지금 800, 1200, 1800. 자, 1초마다 바뀌고 있는데 4000, 6000, 8000. 자, 더하면 이제 브라우저 이제 뻗으니까 자, 주석 달고 자, 새로 고침. 자,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자, 클락이 setNow를 호출하면서 렌더링 하면서 인터벌을 한 번 더 만들어요. 자, 우리가 클락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 자, 인터벌을 한 번 더 만든다. 타이밍 함수를 렌더링 되면서 setNow가 호출되면 자, 해당 컴포넌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자, 다시 클락을 호출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벌을 또 만들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현재 인터벌이 2개잖아요. 그럼 2개가 다시 setNow로 호출하죠. 2개의 인터벌이 (1초) 뒤에 누구를 또 호출해요? setNow로 호출하겠죠? setNow로 호출. 그러면 다시 2개에서 몇 개가 돼요? setNow가 호출되면서 다시 클락이 2개가 더 호출되겠죠? 그러면 4개가 되겠죠? 자, 4개. 자, 그래서 인터벌이 계속 늘어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인터벌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전처럼 다시 해보면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2개, 2개에서 5개, 14개, 25개. 자, 계속 이렇게 늘어나죠? 곱하기로. 자,
무섭게 늘어나고 있어야죠. 자, 다시. 자, 이거 주석 달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마운트 되었을 때만 클락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죠? 마운트 되었을 때만. 이렇게 매번 이렇게 호출할 필요 없이 시계는 언제만? 마운트 되었을 때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자, 마운트 되었을 때는 유즈 이펙트가 자, 유즈 이펙트가 현재 이렇게 써야지 자동 완성될 텐데 요 위에서 이렇게 써도 되겠죠? 유즈 이펙트를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즈 이펙트가 자, 콜백을 갔는데 자, 이때 의존성 배열이 아무것도 없을 때 자, 요게 뭐예요? 마운트 되었을 때죠. 자, 여기 마운트 되었을 때 자, 요때 클락을 한 번 실행할 거야. 자, 그러고 새로 고치면 자, 한 번만 1초마다 렌더링 되는 거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렌더링 여기 셋 인터벌을 실행할 때마다 여기다가 로그를 하나 찍어 볼 거예요. 로그 데이 뭐 인터벌 이렇게 하죠. 그죠? 인터벌 실행 중 점점. 자, 그럼 이제 1초마다 이게 출력이 될 거예요. 새로 고치면. 자, 인터벌 실행 중. 자, 신기하죠, 그쵸? 자, 1초마다 렌더링 시켰는데, 자, 이번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언마운트가 되었을 때 이 인터벌을 안 지우면요. 자, 이 인터벌은 계속 살아있어요. 자, 인터벌은 리액트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인터벌을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이벤트 루프가 계속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내가 언마운트 되어도 계속 실행돼요. 볼까요? 다른 걸 이렇게 누르면 언마운트가 되겠죠. 자, 다른 거 누르면 언마운트 되었는데 계속 실행되고 있죠. 그죠? 자, 내가 시계를 또 마운트하면 이제 두 개가 되겠죠. 자, 두 개의 인터벌이 이렇게 바꾸고 있죠. 그렇죠? 자, 다시 볼게요.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인터벌은 하나였는데 내가 언마운트 할 때도 살아있다고 했죠. 내가 이렇게 언마운트를 했는데 여전히 살아있죠. 여전히 살아있어요. 자, 그 시계를 열면 이제 셋 인터벌이 두 개가 되겠죠. 또 언마운트를 해도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또 시계를 열면 또 인터벌이 세 개가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어떤 거랑 동일한 거냐면 채팅의 소켓 통신이랑 똑같아요. 자, 인터벌이랑 뭐랑 똑같다? 자, 소켓 통신이랑 똑같다. 자, 소켓 통신도 계속 연결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고 인터벌도 어떻게 해요? 계속 무한 루프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채팅창이 없는데도 채팅을 하고 있는 거야.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채팅창이 있을 때만 채팅을 해야 되죠. 지금 현재 채팅창이 없는데 채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시계가 없는데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언마운트 되었을 때 이 친구를 삭제하고 싶어요. 자, 인터벌은 여기 인터벌 넘버를 이렇게 반환을 해요. 자, 컨스트에 자, 인터벌 넘 자, 몇 번이다? 자, 그래서 몇 번 인터벌 실행 중 한번 해볼게요. 인터벌 넘 플러스 실행 중. 자, 다시 시계를 이렇게 열면 자, 14번 지금 두 개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자, 다시 새로 고치고 자, 새로 고치면 하나만 있을 거야. 자, 이제 두 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스트링 모드 때문이에요. 스트링 모드. 자, 지금 현재
종종 하나가 뜨고 두 개가 뜰 텐데. 자, 스트링 모드를 꺼볼게요. 이것도 스트링 모드 때문이야. 자, 어디 가냐면 메인 JSX 가서 자, 이 스트링 모드를 지우면 하나만 뜰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여기 보면 하나만 이렇게 뜨죠? 스트링 모드 때문에 두 번 렌더링 하는 거였죠? 두 번 렌더링. 자, 그래서 무시하셔도 돼요. 자, 무시하셔도 되고.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자, 이제 번호가 있는 거였죠? 우리가 지금 현재 요 인터벌에 번호가 있고, 이 번호가 3번, 4번인 거죠. 3번 하나만 하자죠. 자, 3번인 거죠. 3번.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를 클리어 할 수 있어요. 클리어. 자, 클리어 한다는 거는 지운다는 거예요. 인터벌을 클린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어느 시점에 자, 유저 이펙트가 자, 이 콜백 함수가 다시 리턴으로 누구를 실행하면 다시 리턴으로 콜백 함수를 쓰면 이게 클린업이래요. 이게 클린업.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인터벌 넘버를 참조해서 지워야 되는데 이건 지금 내부 변수죠. 내부 변수. 자, 내부 변수.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참조를 하려고 하는데 외부. 자, let이 닿죠? 죄송해요. let 하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지웠어요. 자, 이렇게 외부에서 참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참조하면 항상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얘는 렌더링 될 때마다 널로 초기화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더라. 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 자, 요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요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REF라는 거예요. REF, use REF. 자, 여기 올라와서 자, use REF. use REF. 자, 이 use REF는 렌더링을 유발하지 않고 전역 변수처럼 저장되는 값을 우리가 쓰거나 또는 개체, 도큐먼트 개체를 참조할 때 쓰는 것이 use REF예요. 자, use REF. 자, 렌더링 되어도 유지되는 데이터로, 그렇죠? 자, 이 데이터가 바뀌어도 렌더링을 유발하지 않아요. 자, 바뀌지 않는데요. 자, 오케이 할게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언제 쓰냐면 노드 개체를 참조할 때 많이 써요. 노드 개체를 참조할 때. 자,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걸로 할 거냐면 또 전역 변수처럼 쓸 거예요. 전역 변수처럼. 자, 노드 개체를 참조할 때 또는 전역 변수처럼. 자, 우리는 언제처럼 쓸 거다? 전역 변수처럼. 자, 렌더링이 되어도 유지되는 데이터로. 이게 전역 변수처럼이에요. 자,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const의 interval ref라고 이름은 짓기 나름인데 자, use ref 이렇게 해요. 자, use ref. 자, 그러고 나서 자, 요 사용법은 current라는 거에다가 값을 참조해야 돼요. 여기에 current라는 값에다가 자, 항상 current를 바꾸고 current를 참조해야 돼요. 자, use ref는 누구를 current라는 필드를 바꾸고 참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interval ref.current는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다 어떻게 interval ref.current 실행줄.
자, 똑같이 동작을 하죠? 이번엔 하나만 떴다, 그죠? 하나만 떴네요. 4번 인터벌 실행 중. 자, 유저 RF는 누구를 써야 된다? 유저 RF 안에 있는 current라는 값을 바꾸고 참조하면 된다. 자, 우리가 current를 바꾸거나 참조해도 리렌더링을 업데이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죠? 바꾸어도 업데이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였죠? 위에 썼으니까 중복이니까 지울게요. 죠? 자, 그래서 바꾸거나 참조하면 된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 클린업을 할 건데 인터벌의 넘버, 지금 현재 4번이죠. 그렇죠? 4번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인터벌을 삭제하는 명령어는 clear예요. clear 인터벌. 여기다가 스탬버를 쓰시면 돼요. 클리어 인터벌은 타이밍 함수인 인터벌을 삭제하는 함수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코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 마운트 될 때, 자, 마운트 될 때 이 데이트를 1초마다 실행하는 인터벌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만들고 그 다음에 전역 변수처럼 쓰이는 RF에다가 넘버를 참조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뭐가 될 때? 자, 요즘 클락을 실행했으니까 이게 실행됐으니까 이게 뭐예요? 마운트 될 때가 되겠죠. 그렇죠? 마운트 될 때 방금 얘기했던 이 코드가 실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언마운트 될 때, 그렇죠? 언마운트 될 때 우리가 클린업을 했어요. 언마운트 될 때 클린업을 했어요. 클린업은 어떻게 했어요? 생성된 인터벌을 삭제했어요. 자, 이 코드. 자,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삭제를 하면 다른 걸 이제 로깅하면 인터벌이 삭제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 개가 실행되고 있어서 지금 2개는 삭제 안 된 것 같아. 새로 고치고 자, 시계 열고 자, 이번에 언마운트 한번 해볼게요. 자, 짠! 안 되죠, 그쵸? 실행이 안 되죠. 다시 시계를 열었다가 자, 30번 인터벌 실행 중이죠. 자, 다시 다른 걸 누르면 짠! 그쵸? 멈췄죠? 자, 우리가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유즈 이펙트. 자, 마운트 되는 시점과 언마운트 되는 시점에 이 컴포넌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유즈 이펙트를 쓴다. 보통 타이밍 함수와 관련된 것들을 유즈 이펙트에서 쓰시면 돼요. 자, 비동기 코드. 자, 렌더링이 되고 나서 이후에 렌더링 되는 것들을 유즈 이펙트를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내일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 오늘은 비동기식 통신이 패치를 유즈 이펙트에서 한번 불러와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시계 만들어 보세요. 시계. 자, 시계는 어떻게 마운트 되었을 때 실행되고 언마운트 되었을 때 삭제되는 시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과제 만들어 드릴게요. 새로 만들기, 자바스크립트 파일, JSX 파일, 자, H02 클락이다죠? 유즈 이펙트 클락 할까? 클락이 하지 마, 클락. 자, 여기서 뭐 만드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드릴까? 펑션에 H02 클락, export, default, 자, return,
프래그먼트 H2. 자, 디지털 시계를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자, 구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제가 한 거 그대로 따라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마운트 되었을 때 시계가 동작해야 돼요. 자, 목록으로 써드릴까? 자, ULI가 5개. 자, 마운트 되었을 때 시계 동작. 자, 두 번째, 언마운트가 되면 시계가 인터벌이 삭제. 자, 삭제되었을 때 인터벌도 클린업. 그죠? 자, 인터벌 클린업.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멈춤 버튼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멈춤 버튼. 멈춤 버튼으로 인터벌 삭제. 그 다음에 재시작이죠. 그렇죠? 재시작으로 인터벌 재생성.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에 멈춤 버튼이랑 다시 시작이 있는 거죠. 멈춤, 다시 시작. 자, 그 다음에 만약 시작하고 있는데 다시 재시작을 누르면 경고창을 띄우세요. 시작하고, 자, 동작 중인데 재시작 못하게 하세요. 자, 이렇게 구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통신 빠르게 보고 내일 데이터 통신을 할까요? 자, 데이터 통신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수업이니까 레슨 공구, 자, 컴포넌트에 와서, 요거 위치 적어야 되죠. 좀 이따가 잡지 뭐, 그렇죠? 좀 이따가 같이 잡자, 그렇죠? 자,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자바스크립트 파일, JSX, 레슨 공구. 자, 이번에는 유즈 이펙트 패치. 그냥 패치라고만 할까? 패치 API. 자, 패치 API. 컨스트에 컨스트가 아니라 펑션에 레슨 공구 패치 API export default return 자 프래그먼트 자 h2 자 유저 이펙트로 비동기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오자. 비동기식 통신은 패치로 할 거예요. 자, 요거 주소도 필요하고 클락 주소도 필요하니까 동시에 한번 등록해 볼게요. 자, 앱에 가서 조금 기다릴까요? 자, 앱에 가서 자, 홈워크부터 해볼게요. 홈워크에
지금 H2가 있는데 홈워크 H2. 자, 컨트롤 T. 자, 홈 공이다. 클락. 자, 여기다 클락. 이거 클락 복사, 클락 복사 붙여넣기. 자, 로고 패치. 자, 라우터 더 컨트롤 D. 자, 라우터 컨트롤 D. 자, 이번에 레슨 09죠? 레슨 09. 패치 API. 여기다 패치 API. 자,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와서 자, 시계 A 태그 복사해서 붙여넣고. 자, 여기 홈워크죠? 자, 홈워크. 자, 홈워크. 주소는 자, 렛 H02 클락 복사해서 자, 붙여넣고. 자, H02 시계 만들기, 시계 구현 과제. 자, 그러면 시계 구현 과제 있죠? 자, 이렇게 떴습니다. 그렇죠? 유즈 이펙트로 디지털 시계 구현. 자, 마운트 되었을 때 시계 동작, 삭제했을 때 클린업, 멈춤했을 때 삭제, 재시작했을 때 재생성, 동작 중일 때는 재시작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자, 다시 하나 더 복사해서 붙여넣고. 자, 이번에는 스터디. 자, 스터디. 자, 밑에 주소는 H09 패치 API. H09 패치 API. L09다죠? L09. 자, 유즈 이펙트. 비동기식 통신. 자, 주소 생긴 거 눌러서 이렇게 뜨는지 보고. 아하, 된다, 그쵸? 야, 이걸 구현할 시간이 없다. 그쵸? 시간이 없는데. 구현할 시간이 없는데. 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쵸? 자,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SRC에 와서 자, 비동기식 통신을 할 데이터를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 와서 새로 만들기, 경로, 데이터. 자, 데이터는 투두스 그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파일, 이름은 투두스 제이슨. 자, 투두스 제이슨. 자, 배열 데이터이고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을 거죠. 자, 키값은 무조건 문자열로 쓰셔야 돼요. 제이슨은 타이틀. 아침 운동. 자, 아이디도 필요하네. 아이디 1번. 타임이 필요하죠. 그렇죠? 타임. 아침 운동 06시 00분. 그 다음에 했냐 안 했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is to do.
is to 할까요? is to. 자, is to price. 자, 여기 쉼표 하나 끝에 달고, 자, 그대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D. 자, 2번. 아침 식사. 자, 7시. 자, 그대로 또 드래그해서 컨트롤 D. 자, 3번. 자, 8시 출근. 자, 또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4번. 점심. 자, 13시 20분. 자, 이 중에 하나는 일부러 true로 해놓을게요. 자, 여기 체크가 되는 거 보게. 자, 아무거나 아침 식사 true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렇죠? true. 자, 여기 우리는 이제 스프링에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가져올 건데, 그죠? 스프링에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가져올 건데, 자, 그렇게까지 지금 하면 시간이 지금 걸리니까 임의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할 데이터 위치입니다. 그죠? 여기 위치 리소스, 동적 리소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완성해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데이터를 완성해서 이렇게 받았다. 그 다음에 투두스다죠. 투두스. 이름은 투두스. 자,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다시 패치 API로 가서 자, 통신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통신한 데이터를 자, 여기다가 출력을 할 거예요. 자, HER, H3, 자, TODOS. 자, 일단 우선 마운트 되었을 때 이 TODOS를 한번 출력할 거예요. 자, 마운트 되었을 때 자, 뭐를? TODOS를 한번 출력. 자, 그래서 내가 TODOS를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호출하는 함수 하나 만들고 자, const에 load TODOS. 자, 우리는 뭘로 쓰는 게 좋으니까 async 함수로 쓰는 게 편하니까 async. 자, await patch. 자, 저기 주소는 어떻게 찾냐면 자, 루트로 가서 src 데이터에 TODOS JSO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잘 찾아가는지 컨트롤 키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 자, 현재 지금 이렇게는 못 찾네요. 그죠? 이렇게 못 찾네요. 자, 그래서 통신이 잘 되는지 확인하도록 자, 요거를 콘솔로 출력을 해 볼게요. 자, const의 res 자, 로그의 res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load TODOS 자, 보면 이제 불러와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불러와진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주소는 지금 앞에 localhost 5173 그죠? 기준으로 src 데이터 todos.json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형변환을 해볼게요. JSON으로 파싱을
자, const의 데이터는 JSON. 데이터를 출력해 볼게요. 자, 새로 고치면 자, 오케이. 4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만약 내가 주소를 잘못 썼어. 자, 잘못 썼어. 자, 그러고 나서 호출해 보면 이런 오류가 뜰 거예요. 자, 이런 오류. 자, 이유가 뭐냐? 자, 이유가 뭐냐? 잘못된 주소니까 리액트가 현재 관계 리액트가 뭐라고 하냐면 너 그냥 인덱스로 보내버려요. 없는 주소를 와버리면 리액트가 인덱스로 보내버려서 현재 여기에 인덱스 페이지로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덱스는 JSON이 안 되고 HTML이기 때문에 파싱 오류가 뜹니다. 자, 리액트는 자, 주소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가 안 뜨고요. 404가 안 뜨고 무조건 인덱스로 보내요. 자, 리액트는 잘못된 주소를 호출해도 어디로 보낸다? 인덱스로 보낸다. 자, 때문에 404가 뜨지 않고요. 인덱스 페이지를 반환을 하고 인덱스 페이지를 JSON으로 하려고 해요. HTML은 JSON이 안 되죠? 자, 이때 오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404 에러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리액트 내에 있는 데이터를 통신할 게 아니니까 자, 요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되는 문제예요. 자, 무시하셔도 되는 문제인데 일단은 제대로 된 주소를 해야지 파싱이 이렇게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잘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이 투더스 데이터를 받아오면 여기 출력을 하고 싶었어요. 자, 여기 출력을. 자, 그래서 받아온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데이터 리렌더링을 발생해야 되겠죠. 받아왔을 때 리렌더링을. 자, 그래서 리렌더링을 발생하는 스테이트를 작성할 거예요. 자, const의 to도s는 settodos 는 use state. 자, 기본값 널.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setTodos는 데이터다. 오케이 할 거였죠?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출력을 하고 싶었어요. 자, 출력을. 자, 그런데 이제 무한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무한 반복. 자,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요건 이제 오류가 떠서 그렇고. 자, 지금 현재 최초는 널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to도가 있을 때만 출력하겠다. 자, toString까지 쓸게요. 그렇죠? 자, 보면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주석을 달게요. 자, 새로 고치고. 자, 이게 무한 반복을 하는 이유는 자, 아까 전처럼 비슷한데 자, 이 친구는 비동기식 통신이에요. 자, 그래서 렌더링이 되고 통신이 완료되고 셋을 한 후에 렌더링 되고 다시 렌더링 되면서 이 친구가 실행되면서 또 다시 셋하고 또 렌더링 되면서 비동기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렌더링 되는 시점과 통신이 완료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무한 반복을 하게 돼요. 자, 뭐 때문에? 자, 컴포넌트가 자, 업데이트 되는 시점과 자, 패치가 완료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비동기 코드라 부르죠.
자, 비동기 코드라 부르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이냐면 컴포넌트가 업데이트되고 다시 셋하고 셋을 하니까 또 업데이트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되면 요게 다시 실행되면서 또 패치하고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패치가 되면서 자,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면 그러면 누구를 실행해요? 로드 투두스를 실행하겠죠? 자, 그러면서 렌더링이 되죠? 자, 완료가 되었는데 자, 패치는 완료된 이후에 완료가 돼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통신이 되고 나서 다시 셋 함수를 하게 되겠죠? 다시 셋. 그러면 이제 렌더링이 유발되면서 또 다시 누구를 실행해요? 로드 투두스를 실행하겠죠? 그 이후로는 무한 반복이 돼야죠. 또다시 데이터 통신을 하고 셋 스테이트를 유발하고 또다시 로드 투두스를 실행하고 또 데이터 통신을 유발하고 스테이트를 하고 로드 투두스를 실행하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자, 언제만 처음에 렌더링 되었을 때 유저 이펙트로 처음 마운트가 되었을 때만 실행이 되도록 그 시점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유저 이펙트가 자, 언제일 때만 마운트 되었을 때만 자, 누구를 실행하겠다? 로드 투두를 실행하겠다. 그러면 자,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쪼르륵 나오죠. 그렇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뭘로? 리스트로 바꿔서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리스트로 바꿔서. 그래서 우리가 패치 API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다? 패치 API를 유즈 이펙트랑 쓰는 이유가 완료되는 시점이 달라서 우리가 그 시점을 정한 후에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유즈 이펙트랑 데이터 통신을 같이 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이렇게 질문이 올 수 있어요. 왜 데이터 통신은 자, 누구랑 같이 쓰나? 유즈 이펙트랑 같이 쓰나요? 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는 시점과 그렇죠? 통신을 하는 시점이 비동기 코드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보통이 아니라 그렇죠? 데이터 통신을 하는 자, 모든 함수는 비동기 통신을 하죠. 비동기 실행이 되죠. 자, 비동기 실행이 되는데 자, 때문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고 나서 통신이 완료되는 일이 발생한다죠. 자, 이렇게 하자. 렌더링 시점과 통신 시점이 다를 수 있다. 통신 완료 시점이 달라서 자, 컴포넌트 렌더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무한 반복이 생겼죠? 자, 때문에 우리가 그 시점을 정해준 거죠. 마운트 되는 시점을 이렇게 대라. 그럼 내가 예를 들어 투두가 바뀌는 시점에 투두가 바뀌어서 완료가 되면 그때 실행하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행을 이렇게 넣는 거 되게 위험한 행위다. 실행을 어떻게 컴포넌트에다가 넣는 것은 되게 위험한 행위다. 꼭 이제 훅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실행은. 자, 그럼 이제 너무 길게 했는데, 자, 40분까지 밥을 먹고 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 오브젝트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데 toString 말고 ul의 li로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자, ul의 li로 그렇죠? 자, li로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이 to도를 자, 여기까지 해볼 거고, 자, 내일은 자, 여기 이펙트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 데이터 통신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제 대기 중 해서 대기가 완료되면 출력되는 이런 코드도 한번 해볼 거고, 그다음에 리액트 쿼리라는 것도 한번 써볼 거예요. 리액트 쿼리로 우리가 이 상태 통신의 상태를 동기화하는 것도 해볼 겁니다. 자, 너무 길게 했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